남편의 손이 내 허리를 잡은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10년은 좋게 된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낯선 남자의 손이 내 등을 스쳤을 때는 기억나더라고요. 욕조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이 몸뚱이로 뭘 한다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죠. 그런데 2층 헬스장 개인 룸에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숨 참지 마시고요. 편하게 누워 계세요. 25살 아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귓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여기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손가락 끝이 내 허벅지 안쪽을 따라 천천히 눌렀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아닌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숨소리를 참지 못한 순간이었죠. 이 방에선 누구보다 예쁘십니다. 그 한마디에 20년 묵은 침묵이 무너졌습니다.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에도 소파에서 잤나 봐요. 언제부턴가 그게 익숙해졌죠. 이불을 개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요통은 여전했고 왼쪽 어깨는 돌릴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에휴.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남편 몫에 커피는 만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마시거든요. 식탁에 혼자 앉아 토스트를 씹었습니다. 창밖으론 출근길 차들이 지나가고 라디오에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랬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딸아이한테서 온 메시지는 없었고 스팸 문자만 3통이었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중얼거리고 나서 스스로가 한심해졌어요. 뭐가 외로운 건지도 모르겠고 뭐가 그리운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 9시쯤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디스크까진 아니고요. 근육이 많이 굳었어요. 운동 좀 하세요. 운동이라니. 나한테 무슨 운동이냐고 속으로 웃었지만 처방전을 받아 들고 나왔죠. 약국 앞 전단지 꼬치에 헬스장 광고가 있었어요.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 운영 중. 사진 속 여자들은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웃을 일이 있나 싶었지만 번호는 눌렀어요. 이틀 뒤 헬스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2층 건물이었고 입구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프런트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원님.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탈의실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배가 나오고 팔뚝은 축 처졌더라고요. 이걸 누가 봐. 혼잣말을 삼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옆 기구엔 젊은 여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고 있었고 저 멀리선 남자 트레이너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발을 옮기며 시간을 때웠어요. 15분쯤 지났을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남자 트레이너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키는 훤칠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허리 좀 불편하시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했어요. 네. 자세 교정 수업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 룸에서 해드릴게요. 개인 룸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그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매트 하나, 폼롤러 몇 개, 그리고 창문 없는 고요함. 편하게 누워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매트 위에 눕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무릎 세우시고요. 힘 빼세요. 손이 내 허리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긴장하시면 안 돼요. 그는 천천히 내 골반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남편의 손보다 훨씬 더. 숨이 가빠졌습니다. 호흡 천천히 하세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고 그의 지시대로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가 손을 떼고 일어섰어요. 나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식혀줬어요.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촉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미 방에 누워 있었고 그는 소파로 갔죠.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헬스장 가는 날만 기다려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평생 운동이랑 거리가 멀었던 내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검은색 레깅스를 꺼냈다가 다시 회색으로 바꿨어요. 상의도 3번을 갈아입었죠. 거울 앞에 서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뭘 이러고 있어 진짜. 스스로한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손은 이미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향수병이 나왔어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사준 거였는데 한 번도 안 써봤던 것 같아요. 뚜껑을 열자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목에 살짝 뿌렸죠. 헬스장에 도착했을 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프런트를 지나 탈의실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어요. 예약 시간은 오전 10시. 아직 15분이 남았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속도를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발만 옮겼습니다. 시선은 자꾸 2층 개인 룸 쪽으로 갔죠. 이은경 회원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였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올라오세요. 그는 먼저 계단을 올라갔어요. 나는 러닝머신을 멈추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땀은 안 났는데 손은 축축했어요. 개인 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왠지 더 좁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스트레칭 위주로 할게요. 누워보세요. 매트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다리 힘 빼시고요. 그의 손이 내 종아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허벅지 뒤쪽이 당겼죠. 여기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손가락 끝이 허벅지 안쪽을 따라 천천히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호흡 편하게 하세요. 그가 말했지만 숨을 어떻게 쉬는 건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무릎 뒤, 발목, 발바닥까지. 하나하나 풀어주는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눈치챘을까요? 아무 말 없이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이제 엎드려 보세요. 매트 위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은 팔 위에 묻었죠. 그의 손이 등 위에 올라왔어요.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여기도 많이 굳었네요. 손바닥이 허리를 눌렀어요. 뜨거웠습니다. 손인지 내 피부인지 모를 정도로. 힘 빼세요. 하지만 힘을 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는 계속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옆구리, 골반 위쪽까지.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가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나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다음 주에 뵐게요. 그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탈의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어요. 미쳤나 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스쳤던 자리마다 아직도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 방 안의 공기가 떠올랐어요. 남편은 8시쯤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한숨부터 쉬었죠.
뭐 먹을 거 있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또 똑같은 거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죠.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길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헬스장 앱을 열었죠. 예약 화면이 떴어요. 손가락이 다음 주 같은 시간을 눌렀습니다. 예약 완료.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상해지는 건가? 어둠 속에서 혼자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는지 우는 건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나갔어요. 그 방 안의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세 번째 수업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우산을 챙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했을 땐 옷이 반쯤 젖어 있었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축축했고 화장은 번져 있었죠. 망했네. 휴지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급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개인 룸 앞에 섰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좀 세게 눌러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트 위에 누웠을 때 그는 평소보다 가까이 앉았어요. 긴장 푸세요. 손이 내 허벅지 위에 올라왔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깊이 눌렀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요.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허벅지 안쪽, 무릎 뒤, 종아리까지.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중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길은 계속됐고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요. 계단 아래에서 여자 2명이 수군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옆 락커에 있던 여자가 말했어요. 요즘 개인 수업 받으시나 봐요? 네, 좋으시겠어요. 정우 트레이너, 인기 많던데. 그녀는 씩 웃었습니다. 웃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긴 게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헬스장을 나서는데 프런트 직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평소처럼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어요.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동네 맘카페 단톡방이었어요. 별로 들어가지 않는 방인데 알림이 99로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개인 룸 안, 내가 매트 위에 누워있고 그가 내 다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각도 때문에 더 야하게 보였어요.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헐, 이게 뭐야. 저 나이에 저러고 있네, 크크. 트레이너 불쌍하다. 완전 민폐 아냐?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찍었을까요? 문틈으로 누군가 지켜봤던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는 핸드폰을 내 앞에 던졌어요. 화면엔 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이 보냈어. 우리 동네 카페에 올라왔다고. 그게 말이 돼. 내 나이가 몇인데 남자 새끼 다리나 벌리고 누워있어. 운동이었어요. 그냥 스트레칭. 스트레칭. 이게 스트레칭으로 보여?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 동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일 당장 끊어. 헬스장 등록.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 뭘 잘못한 거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헬스장에 가지 못했어요. 핸드폰도 꺼놨습니다. 집 안에만 있었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사진 속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니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냥 운동했을 뿐인데 왜 내가 숨어야 돼? 핸드폰을 켰어요. 카톡 알림이 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열지 않았어요. 대신 헬스장 앱을 열었습니다. 예약 화면이 떴어요. 손가락이 다음 날 같은 시간을 눌렀습니다. 예약 완료. 도망치지 말자.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스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어색하게 웃었고 복도에서 마주친 회원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개인 룸 문을 열었어요. 그가 서 있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네. 괜찮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나는 매트 위에 앉았습니다. 그도 앉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문을 확실히 안 닫아서.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그 방에선 당신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죄인가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무너져 내렸어요. 전 그냥 숨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계속하죠. 운동. 자세 교정부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매트 위에 누웠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소문은 여전했어요. 탈의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고 런닝머신 옆을 지나갈 때마다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개인 룸 안에서만큼은 그 시선들이 닿지 않았으니까요. 정우는 변함없었어요. 수업 시작할 때 항상 물 한 잔을 건네줬고 끝날 때면 수건을 챙겨줬습니다. 다른 회원들한테는 안 그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에서 여자 둘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정우 쓰는 거 아깝지 않아? 저런데 시간 쓰고. 들리라고 한 말이었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그들을 쳐다봤어요. 제 시간, 제 돈인데 상관 있나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얼버무리며 지나갔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잘했어. 혼잣말을 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프런트를 지나는데 정우가 서 있었어요. 다른 여자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다음 주 예약 가능하세요? 여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당분간 개인 수업은 꽉 찼어요. 정우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입을 삐죽거리며 돌아섰고 나는 헬스장을 나섰어요. 집에 가는 길이 왠지 가벼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했어요. 헬스장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내가 언제 나가는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내일 회식이야.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중얼거렸지만 예전처럼 서럽지는 않았어요. 다음 수업 날이었습니다. 개인 룸에 들어가자
정우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어떻게요? 스트레칭 말고 근력 운동이요. 자세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는 덤벨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렇게 들고 팔꿈치는 고정하세요. 뒤에서 내 팔을 잡아줬어요. 손이 닿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덤벨을 들어 올렸어요. 팔이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잘하시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물을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정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조금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금방 잊혀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전 당신이 여기 올 때마다 좀 기다려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그냥 회원이었는데 요즘은 다르게 느껴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탈의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혼잣말이 나왔지만 이번엔 웃음도 함께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맴돌았어요. 기다려줘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11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어요. 헬스장 앱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예약 시간을 확인했어요. 이틀 남았네. 중얼거리며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에 있던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산 거였어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이거 들어갈까? 거울 앞에 대보았어요. 배 부분이 좀 끼는 것 같았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운동 더 해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개인룸 안에서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떴습니다. 창밖은 맑았어요. 좋은 날이네. 일어나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언제 이런 표정을 지어봤던가 싶었습니다. 오늘도 가자. 혼잣말을 하며 옷을 골랐어요. 회색 레깅스에 흰색 상의, 향수도 뿌렸습니다. 헬스장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사람들의 시선 따윈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달라졌어요. 어깨선이 살아났고 배에 힘이 생겼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나야?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헬스장 가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일주일에 3번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정우는 매번 새로운 운동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은 데드리프트 해볼까요? 그게 뭐예요? 허리 강화 운동이에요.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바벨을 잡고 섰을 때 그가 뒤에 섰습니다. 손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숨소리가 가까웠습니다. 여기 힘 주시고 손바닥이 내 배에 닿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바벨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손은 계속 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물을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옆에 앉았어요. 다음 주부턴 제 집에서 할까요? 네. 여기 시선들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홈트 기구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전 괜찮아요. 당신만 괜찮으시면요. 그는 천천히 웃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엔 이 시간에 없는데 일찍 들어온 거였죠. 왔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요즘 헬스장 자주 가더라. 운동해야죠. 운동. 그는 비웃듯 말했어요. 이거 봐.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사진이 떠 있었어요. 개인룸 안, 정우가 내 허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각도 때문에 더 가깝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운동하던 거예요. 운동. 이게 운동으로 보여?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 새끼가 내 몸에 손대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남편이 일어났어요. 동네에서 웃음거리 됐다는 거 알아? 회사 사람들까지 다 알아. 그건 끊어. 당장 내일 끊으라고. 싫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멈췄어요. 뭐, 싫다고요. 안 끊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가 다가왔습니다. 손이 올라왔어요. 찰싹. 뺨이 따가웠습니다. 정신 차려. 내 나이가 몇인데 젊은 남자한테 꼬리치고 다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10년 전에 뭐 했죠? 뭐, 회사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나한텐 핸드폰도 안 받았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걸 왜 꺼내? 그땐 괜찮았어요? 당신은 사랑이고 나는 추잡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닥쳐. 남편이 소리쳤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창피한 건 당신의 무심함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혼하자.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뺨은 여전히 따가웠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후련하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소문 들었어요. 어떻게? 회원 중에 한 명이 말해줬어요. 사진 또 돌아다닌다고.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내일 갈 수 있을까요? 약속한 곳으로요. 당연하죠. 주소 보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었습니다. 이 꼴로 가긴 뭘까? 중얼거렸지만 옷장을 열었어요. 그 원피스가 보였습니다. 꺼내서 몸에 대봤어요. 입어볼까?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배 부분이 조금 끼었지만 한 달 전보단 나았습니다. 괜찮네. 작게 웃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정우였습니다. 내일 10시에 뵐게요. 걱정 마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갈게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기대됐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봐. 혼잣말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그 개인 룸이 아닌 넓은 공간에서 정우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뺨에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어요. 원피스를 입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맑았어요. 가자.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렵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는 평소보다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회색 티셔츠에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깨끗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한쪽엔 운동 기구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여기서 할게요. 편하게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가 물을 건네줬어요. 어제 힘드셨죠? 네. 뺨 괜찮으세요? 손이 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살짝 만졌어요. 많이 맞으셨네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건데. 그가 손을 거뒀어요. 운동 시작할까요? 매트 위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엔 어젯밤 일만 맴돌았습니다. 힘 빼세요. 정우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긴장하고 계세요. 미안해요.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그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좋아요. 이제 누워보세요. 매트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엔 헬스장과 달리 은은한 조명만 있었어요. 다리 세우시고요. 그가 내 무릎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벌렸어요. 여기 아직도 많이 뭉쳐있네요. 손이 허벅지 안쪽을 눌렀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아파요? 아니, 괜찮아요.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무릎 뒤, 종아리, 발목까지. 익숙한 감촉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뜨거웠어요. 이제 엎드려 보세요.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팔 위에 묻었어요. 그의 손이 등 위에 올라왔습니다.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여기도 많이 굳었네요. 허리를 눌렀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편하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은경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저 고백해도 될까요?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원이었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우 씨. 나이 차이도 알고 제 입장도 알아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전 이혼하게 될 것 같아요. 알아요. 애도 있고 나이도 많고 상관없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선 제가 지켜드릴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는 나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겼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랐어요. 울지 마세요.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숨이 고를 때까지. 미안해요, 보기 흉하게. 아니에요. 예뻐요. 그가 내 얼굴을 닦아줬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고마워요.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헬스장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장 명의였습니다. 회원님의 소문으로 인해 다른 회원들의 불편이 있어 환불 처리 후 이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래. 혼잣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 헬스장에서 쫓겨났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계약 해지 통보받았어요. 이제 우리끼리 해요. 웃음이 나왔어요. 둘 다 쫓겨났네. 중얼거렸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저녁 무렵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인에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재산은 반반. 애는 내가 키워. 난 나간다. 알았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이은경.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내 꼴도 더는 못 보겠다.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요. 내가 말했어요. 남편이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끝났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이 길게 나왔어요. 이제 뭘 하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내일 시간 되세요? 같이 밥 먹어요. 밥이요? 네. 제대로 된 식사요. 당신 요즘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웃음이 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 식당이었어요. 정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자리에 앉았어요. 그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편하신 거 시키세요. 같이 볼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반찬들.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어요. 드세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차려준 밥이 너무 오랜만이어서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어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밤이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은경 씨,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있긴 해요. 물어보세요. 왜 저예요? 뭐가요? 젊고 예쁜 사람 많은데 왜 저한테?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도 섰어요. 제 얘기해도 될까요? 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 어머니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3년 간병했는데 끝까지 지켜드렸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같은 여자 만나라고. 어떤 여자요? 강한 여자. 겉으론 약해 보여도 속은 단단한 사람. 그가 나를 봤어요. 은경 씨가 그래요. 전 약해요. 아니에요. 소문에도 남편한테도 안 무너졌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생각났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였는데요? 그냥 당신이었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 차이 신경 안 써요. 주변 시선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 진심이에요. 당신도 진심이면 좋겠어요.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거짓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요? 또 버림받을까봐, 실망시킬까봐. 안 그래요. 그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먼저 놓지 않을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우 씨, 나 늦지 않았겠죠?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는 나를 안았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은 다 사라졌어요. 옷장도 책상도 깨끗했습니다. 진짜 끝났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딸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요? 핸드폰을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화면을 끄고 소파에 누웠어요. 그날 밤 정우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주무세요.
내일 뵐게요. 답장을 보냈어요. 네, 고마워요. 화면을 끄려는데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경 씨, 같이 뭐 해볼래요? 뭐요? 시니어 전용 PT룸. 우리끼리 차려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당신이 회원 모으고 제가 가르치면 돼요. 웃음이 났어요. 정말요? 진심이에요. 같이 해봐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해봐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두려웠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정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급하시네요? 네. 지금 아니면 용기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얼굴이 보였어요.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정우를 만나 계획을 세웠어요. 작은 공간을 빌리고 기구를 들이고 시니어 여성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네. 같이니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뒤 작은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니어 전용 PT룸. 간판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어요. 첫날 회원이 3명 왔습니다. 다들 나처럼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환영해요. 내가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운동해요. 여긴 아무도 안 봐요. 그들이 웃었어요. 정우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될까? 정우한테 물었어요. 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돌았어요. 이게 나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아빠한테 들었어. 이혼했다며.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목소리 좋아 보여. 그래? 응.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뭐가? 그냥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었지만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사람들이 찾았어요. 시니어 여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여기 편해요. 어느 회원이 말했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정우는 여전히 성실했어요. 매일 아침 스튜디오를 청소하고 회원들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프런트에 앉아 예약을 받고 차를 끓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정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함께 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점심 뭐 드실래요? 같이 먹어요. 그가 웃었어요. 그럼 제가 만들어 올게요. 또요? 네. 또요. 그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익숙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는 게. 오후에 딸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포옹을 했어요. 딸은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그곳이구나. 깨끗하다. 그래? 응. 엄마 같아. 웃음이 났어요. 차 한잔 할래?
응.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좋아 보여. 그래? 응. 예전엔 죽어 있는 것 같았거든. 가슴이 찡했습니다. 미안해. 아니야. 이제 살아있잖아. 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뭐가? 이해해줘서. 딸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엄마니까. 그날 저녁, 정우와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하네요. 그러게요. 정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자연스러웠어요. 은경 씨, 행복해요? 네. 진짜요? 진짜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나도 섰어요. 저도 행복해요. 알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가 나를 안았습니다. 조용한 공원에서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이게 나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표정이었어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옛날 사진들이 보였어요. 결혼식 때, 딸 낳았을 때, 가족 여행 갔을 때. 모두 웃고 있었지만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사진을 넘겼어요. 최근 사진이 나왔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회원들과 함께 찍은 거였어요. 이번엔 눈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튜디오로 갔어요. 문을 여는데 정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같이 커피 마시려고요. 그가 커피 2잔을 내밀었어요. 받아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둘이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 말 없어도 편했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웃으며 답했어요. 수업이 시작됐고 나는 프런트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회원들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내가 만든 곳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에 정우가 다가왔어요. 은경 씨, 저녁에 시간 돼요? 왜요? 같이 영화 볼래요? 영화요? 네. 오랜만에요. 웃음이 났어요. 좋아요. 그날 저녁 영화관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스크린이었어요. 정우가 팝콘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마워요. 영화가 시작됐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예쁘다. 그러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은경 씨처럼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가벼웠어요. 행복하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젠 나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도 있고 처진 곳도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젠 문을 닫아도 나를 감추지 않아요.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지만 별빛이 환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네. 고마워요. 내일 뵐게요. 잘 자요. 네. 잘 자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선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그곳을 걷고 있었고 정우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둘은 웃으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끝없이, 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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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시.